전 세계 증시가 또다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를 더불어서 세계 증시가 지금 3% 넘게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 부분이지만 전 세계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역시나 지금 널뛰기 장세가 이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거예요.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또다시 3%가 넘게 떨어졌어요. 지금 이게 뭐 개별 종목이 아닙니다. 지수예요. 지수가 3%, 5% 이렇게 변동성 있는 장인데 미국 증시가 이번에 왜 떨어졌냐라고 본다면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그 질병 사태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경기 부양책을 제시했는데요. 지금 상원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영향으로 또다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를 한번 보면요. 지금 2250선까지 이 선에서 지금 증시가 쭉 밀렸습니다. 혹시나 이 봉을 보고요. 이거 테마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는요. 여기서 V자든 U자든 이렇게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데 2008년도를 보니까 서프라임 사태가 터졌잖아요. 근데 그때 터지고 나서 증시가 2점에서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죠? 보시면 처음 하락했을 때 구간 봉은 훨씬 더 지금 커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본다면 금융위기와 비견될 만한 엄청나게 큰 악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두려운 건 뭐냐면요. 이때도 쭉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보시면 한번 떨어졌다가 한번 되돌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가 바닥이라고 봤을 거예요. 증시가 계속 좋았으니까 더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많이 했는데 웬걸? 데드캣 바우스처럼 지금 쭉 밀려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요 800까지 떨어졌어요.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건데 사실 저도 저 때는 주식을 할 때가 아니고 군대에 있을 때라요. 저거를 실시간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사태는 제가 실시간 매일 보게 되면서 와 이런 거를 내가 살게 되면서 보게 되는 날이 오구나. 굉장히 조금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게 지금 이 증시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 두려운 건 뭐냐면 미 월가에서는요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시가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S&P 지수가 앞으로도 20% 이상 더 하락해서 1800선까지 추락할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도요. 지금 여기서 20%더 떨어진단 말입니다. 20%가 떨어지면 어디냐면요. 보통 1200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기관이나에서도 1200, 1100이 뭐 바닥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섣불리 지수가 많이 폭락했다라고 해서 내가 쇼핑을 할 때는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될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는요. 이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시를 되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돈을 푸는 거예요. 돈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미국이 2,500조고요. 독일이 1,000조 원입니다. 정말 어마무시한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4,000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나라에서만 3,500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경기 부양책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요. 블룸버그는 1조 4천억 달러 패키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통과된 7천억 달러 부양책보다 훨씬 큰 규모라고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기보다 2배의 돈을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아직 증시는 금융위기만큼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미국이 증시가 그때는 반토막이 났지만 지금은 30-40% 떨어졌는데 반토막이 날 것을 두려워해서 지금 엄청나게 경기 부양에 올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 독일 돈을 왜 이렇게 많이 풀까요? 보시면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미국이 매우 심각합니다. 불이 났어요. 원래 처음 불이 어디서 났나요? 네, 바로 중국 우한에서 났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진정되는 분위기예요.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정보가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진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여져요. 그죠? 한국도 보시면 조금 진정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이 미국이 불이 났습니다. 하루 감염자가 5,000명이 넘었고요. 이탈리아는 하루 감염자가 6,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정말 심각한데요. 지금 보시면 이 미국 독일,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나라들이 지금 이 질병 사태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미국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가 1등이고요. 뭐 독일은 3등, 2등, 우리나라 뭐 10등, 그 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8등, 스페인은 뭐 11등, 영국은 4등인가요? 아무튼 지금 전 세계로 보면 탑 10,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한마디로 휘어잡고 있는 국가들이 이 질병 사태에 초토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러니까 유례 없는 엄청나게 큰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보면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지금 이 스페인의 2,000원 규로가 얼마냐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273조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거의 400조가 넘었고요. 3,500억이 아니고 350조예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긴급지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한 나라가 좀 빠진 게 보여져요. 바로 어디냐? 바로 이탈리아죠. 위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이탈리아가 가장 큰 난리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탈리아가 빠졌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풀 여력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탈리아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이탈리아 국가입니다.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북부, 여기가 남부로 나뉘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서울이 수도잖아요. 그죠? 서울로 치면 강남이 잘 사는 동네고 강북이 상대적으로 못 사는 동네인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 북부가 부자 동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치면 강남이에요. 그리고 요 롬바르디아 주라고 하는 요 곳은 뭐냐면 여기 안에 밀라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롬바르디아 베네토를 합치면요 이탈리아 전체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30%입니다. 근데 지금 이 구역이 초토화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심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니라 대구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는 우리나라가 치면 서울에서 지금 이게 엄청나게 퍼지고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그 부자 동네에서도 가장 잘 사는 동네가 지금 코로나로 완전 초토화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요, 첫 확진자가 로마에서 1월 달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룸바르디아 같은 경우는요 3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31번 확진자가 슈퍼 확진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대구, 한국을 이렇게 다 들쑤셨다고 하는데, 이탈리아도 똑같습니다. 룸바르디아주에서 확진을 받은 환자가 슈퍼 확진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로 확진이 뜨면 카드를 결제한 것과 CCTV를 바로 확인해서 그 사람의 동선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술한 것과 다른 것을 확인해서 그 장소마다 다 거기 왔던 같이 있던 사람들을 다 연락을 돌려서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추적이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 슈퍼 확진자가 아직까지도 역추적이 안 됐다라고 해요. 이 사람 같은 경우 지금 추정을 어떻게 하냐면 어디서 감염이 됐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 의사, 간호사 그리고 곁에 있던 환자들한테 확진을 이제 넓혔다라고만 보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도 이 사람이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보셨겠지만 이탈리아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감염자가 늘어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것을 막을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락이 됐잖아요. 왜냐면 도시를 봉쇄했기 때문이에요. 이탈리아도 지금 본격적으로 봉쇄를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월 24일이잖아요. 이게 코로나 잠복기가 2주잖아요.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4월 10일까지는 기다려봐야 돼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4월 10일까지는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절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요 한마디로 그냥 경제가 초토화됐어요. 나라가 멈췄습니다. 유럽에서는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나 높아요. EU 평균이 10%인데 이탈리아는 평균을 훨씬 더 상회합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러분들 뭐 이탈리아 표 싸다고 해서 뭐 비행기 타고 이탈리아 관광 가실 분 있나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가 그 지역 안에서도 경제를 30%를 차지하는 비중이 멈췄는데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GDP의 10%를 차지하는 관광 산업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50% 정도가 지금 괴멸적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고자 지금 전 세계는 위에서 보셨다시피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죠. 지금 보시면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이 전 세계 1등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 소비가 70%를 넘게 차지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 1등, 2등, 3등 이탈리아가 무려 8입니다. 한국보다 높아요. 스페인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은 아까 부양책 얼마 했죠? 273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는 얼마를 했냐면요. 보이시나요? 저도 조금 이걸 보면서 어이가 없었나? 5조? 5조라고요? 이거 뭐 어느 뭐 개인 기업이 기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요 초반만 하더라도 5조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막 확산되니까 10조로 늘렸어요. 그러다가 지금 늘린 게 34조입니다. 스페인은 273조예요. 9분의 1입니다. 경제 규모가 더 작고 아직까지도 물론 스페인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탈리아보다는 조금 덜 확산된 스페인이라는 국가가 273조를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는 고작 34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을 적게 풀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요 2008년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2010년 이제 그리스발 남유럽 재정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78,00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소득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GDP도 역시나 그때 총 생산액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비유하자면 뭐냐면 권투 선수가 이제 경기 하다가 카운터 펀치를 빵 맞은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이탈리아가 아직 KO는 안 당했는데 이렇게 좀 정신 차려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서 이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다시 어퍼컷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는 한마디로요, 돈이 없어요. 이 남유럽 재정위기, 그러니까 그리스발로 터졌을 때 어떻게 됐냐면요, 그리스가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80%였습니다. 가장 많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냐면 2등이 이탈리아예요. 바로 지금 136%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단순하게 이 질병만 지나가면 끝나겠지? 다 좋아지겠지? 우리는 금방 정상이 될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리스크란 거죠. 굉장히 이 부분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럽 쪽이 관광 산업이 괴멸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만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국가들이 다 입국 제한인 거죠. 오지 말라 이겁니다. 왜? 지금 코로나 옮기니까 너무 전염성이 심하니까 지금 다 빗장을 잠그고 있어요. 다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산업이 바로 항공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요, 굉장히 좀 두려워요. 전 세계 항공사 대부분이 2달 내에 파산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라면 보통 70% 정도 말하거든요. 그러면 4개 중에 3개의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망할 수도 있다가 아니죠. 파산할 것이라고 거의 확정지어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요, 컨설팅 업체가 각국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요, 5월 내로 전 세계 대부분 항공사들이 파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한항공, 아시아나 티웨이, 제주항공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공사 중에 이 중에 한 70%가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화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항공사가 왜 파산할까요? 지금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기업들은 잘 돈을 벌었으니까 이번 리스크에 그동안 벌어둔 돈을 잘 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항공산업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국내 항공산업이 사실상 멈춰서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한 항공사 업체는 정부의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항공업종은 캐피털 업체를 통해, 그러니까 항공을 구입한 뒤 항공사를 운영을 통해 매달 발생하는 대출금을 갚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다 비행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 비행기를 사서 운행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통 그 비행기 한 대의 값이 몇 천억입니다. 천억이 넘어요. 그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은행이나 캐피털 업체를 통해서 돈을 대출을 받거나 리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리스나 대출금을 통해서 이 비행기를 미리 산 다음에 이것을 수출 수입할 때 받는 금액, 그리고 여행을 나갈 때 받는 그런 것들을 수익을 통해서 매달 대출금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전혀 예측치도 못한 코로나가, 그리고 한 국가에서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 신종플루, 에볼라 이런 질병들이 있었지만요, 선진국이 아니라 다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가 적은 국가들에서 발생했고 치명률이나 전염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사태는 전례 없는 치명률과 그리고 전염성을 나타내는 것들이 그냥 전 세계를 덮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빨로 인해서 움츠러드는 자금 시장이 속속히 지금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어서 다음 기사를 보면요, 정말 기사들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항공업이 대학살이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매출 손실이 35조 정도로 봤는데요, 134조로 2주 새 추정치를 4배로 올렸어요. 근데 이거는 또 여기고요, 또 다른 데 보면요 273조라고 해요. 이거는 아마도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겁니다. 정말 심각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유럽으로 가는 거 맞고, 아시아도 맞고, 미국과 캐나다도 지금 입국 못하게 다 막고 있잖아요. 그죠? 중동 지금 이란도 지금 난리죠. 이란도 막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서로 오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비행기들은 한마디로 쉬고 있는 거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항공업이 타격을 받으면서요, 미국에서 지금 가장 염려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잉이에요. 근데 지금 이 기업이요, 주가가요 300달러가 넘었습니다. 350달러에서요 지금 쭉 100달러가 됐어요. 3분의 1 토막이 됐습니다. 이 큰 기업이요. 지금 미국 증시가 대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보잉이 대폭락을 한 영향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잉이 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할까요? 3분의 1 토막? 거의 테마주예요. 지금 이 떨어지는 각도 보세요. 수직 낙합니다. 진짜 거의 절벽이에요. 도대체 이 큰 기업이 왜 이렇게 떨어지나? 우리는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오늘은 바로 이 보잉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잉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요, 사업이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이 상업용 비행기입니다. 상업용 비행기는 뭐냐면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타는 비행기 있잖아요. 그걸 상업용 비행기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국방, 글로벌 서비스까지 이렇게 총 3가지 비즈니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잉 같은 경우는요, 바로 지금 보시면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상업용 비행기예요. 그죠?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큰 리스크가 발생하면서요, 지금 보잉이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잉 1997년도 이후 첫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737 맥스 추락의 직격탄이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에 보시면 보잉 같은 경우가 2019년도에요. 약 7천억 정도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1997년까지 20년 넘는 기간 동안 첫 손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요. 단순 7천억 정도 손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올해에도 이어질 수 있는 큰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보통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요. 그 블랙박스를 찾아서 원인을 분석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보잉사의 잘못으로 판정이 났다는 거죠. 이 내용을 한번 보면요. 2008년도 10월에 처음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약 6개월 뒤에 같은 기종의 737 맥스 8에서요. 또다시 추락사고가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3일 뒤에 바로 운항 중단을 명령합니다. 이 기종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는 절대 운항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항공협회, FAA 가장 권위가 높은 거예요. 여기에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4월 29일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보잉사의 잘못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이 자동 비행 조종 시스템에 따른 기체하강 과정의 결함 발견.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MCS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FAA에서는요. 지금 보잉을요. 아예 운행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생산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지금 하지마. 너네 이거 완벽하게 수정될 때까지는 이거 생산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마.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737 맥스가 뭔데 보잉이 이렇게 무너지지? 우리는 한번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요. 737 맥스 수주잔고 현황이 4,545대입니다. 물론 확정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요. 어쨌든 간에 4,500대를 주문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737 맥스가? 평균적으로 얼마냐면요. 1,300억이에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600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자마자 600조 원어치 주문을 받아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사고가 났고 그 사고의 원인이 보잉의 잘못이라는 게 판명 나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 비행기를 너네 생산하지 마! 라고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잉 같은 경우는요. 월 생산 737 맥스를 월 400대가 500대까지 생산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요. 42대 수준. 생산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어요. 당연하죠. 지금 증가를 못 시키죠. 지금 정부에서 막고 있는데 아예 그냥 이거 폐차시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폐차가 아니고 폐항이죠. 폐항시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잉이 완전 그냥 꼬여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태에서 이번 질병 사태까지 터졌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한마디로 항공기를 차지하는 회사가 두 개밖에 없어요. 보잉과 에어로입니다. 이 보잉이 미국 거고요. 이 에어로가 이제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이 합쳐서 만든 회사인데 A320이 조금 더 지분은 많은데요. 어쨌든 간에 두 개를 합치면 거의 80%가 됩니다.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747 맥스가 인기 기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기 기종에서 사고가 났고 이게 보잉의 잘못이고 지금 생산 중단이 됐고 아직까지도 원래대로라면 2019년도 안에는 정리가 될 거라고 봤는데요. 지금 올해 6월까지도 연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잉이 하필 이 질병 사태에 타격을 맞았는데 이런 것까지 겹쳐서 굉장히 큰 유동성 리스크에 직면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문제의 737 맥스입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바로 이 기종이 지금 보잉을 흔들리고 있는 주범 기종이라는 거죠. 근데 위에 보셨지만 이 기종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팔렸잖아요. 4,500대를 예약을 받았고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입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 세계 항공기 평균 리터당 연비가요 100 정도예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요 2배예요. 2배.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자동차 살 때 연비가 좋은 거 더 선호하지 않나요? 그죠? 같은 가격, 비슷한 가격이라면 그리고 하물며 이 항공기가 2, 3년 쓰고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차 바꾸듯이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쓰면 몇십 년 쓰는 건데 당연히 연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연비가 좋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737의 기종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맥스 7, 맥스 8, 맥스 9, 맥스 10. 이게 뭐냐면요. 우리 현대차로 비유하자면요. 이게 아반떼고요. 1500cc. 그 다음에 소나타, 2000cc, 2500cc 소나타. 그 다음에 2500, 3000cc 그랜저. 그 다음에 가장 대형 에쿠스.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고가 난 게 맥스 8이에요. 근데 우리 현대차에서도 뭐가 제일 잘 팔리죠? 소나타가 가장 많이 잘 팔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를 비교하자면 현대차에서 나온 소나타가 사고가 났는데 그게 현대차 결함 잘못이라고 인정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리콜 사태가 나타난 거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보잉에서 가장 주력 기종이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요. 연비가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 맥시멈 쉿, 이 의자수가 약 30석 정도가 늘어났다고 해요. 기존 거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30석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가 그림을 가져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뭐 대충 요 라인까지 요 뒷라인까지 하면 30도 되겠네요. 그죠? 요 구간이 더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이 어떻게 생겼지? 라고 본다면요, 그럼 화장실이나 휴게 공간을 대폭 줄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인기가 많은 게 뭐냐면요, 우리 LCC나 있죠. 그러니까 저가항공사 인기가 많아요. 저가항공사는 왜 저가항공사인가요? 비행기 표값이 싸잖아요. 조금 불편하지만. 그러니까 그 비행기사는 한마디로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좌석이 많은 게 이득이겠죠. 어차피 한 번 갈 거 많이 태우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저가항공사에서 가장 많이 지금 인기 있는 기종인데, 우리가 비행기 타면 화장실 뭐 안 갈 수도 있지 않나요? 참다 보면. 그죠? 화장실 안 갈 수도 있고 휴게실 안 갈 수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줄여서 지금 이 부분 안전석을 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항공사 업종에서는 수익성이 높아지니까 이 비행기를 택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보잉의 추락한 원인을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MCS, 이 시스템이 소프트웨어가 고장이 나서 추락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비행기 앞에 보면요, 여기 빨간 점이 있는데 이게 센서가 달려있어요. 양쪽에. 그러니까 센서가 두 개가 달려있는데 뭐냐면요, 비행기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날아야 되잖아요. 그죠? 실속이란 게 발생합니다. 실속이 뭐냐면요, 갑자기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속도가 줄어들면 고개를 내리든 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센서가 바로 파악을 해서요, 만약에 이 기체가 위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요, 꼬리를 위로 올려서 기체를 내려가게 해요. 여기 보시면 이 균형을 맞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센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조사 결과 에티오피아 이 737 맥스가요, 무려 900km가 넘는 속도로 그대로 추락해서 모두가 전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게 왜냐면 이 센서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 센서가 갑자기 비행기를 이렇게 기울었다고 판단한 거예요. 위로 올라갔다고, 이 위에가 이렇게 떴다고 판단해서 꼬리를 위로 올려버린 거예요.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체가 지금 이 상황인데 이걸 올려버리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꽂아서 900km로 떨어져서 추락이 나서 전원이 사망한 겁니다. 정말 끔찍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소프트웨어 오류라고 판명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잉 같은 경우는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 비상은 바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생산을 안 한다고 해서 돈이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매달 무려 2조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지금 뭐 비행기를 만들어서 드는 비용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지금 매달 2조 원씩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보시면요, 보잉은 생산 중단 기간에도 737 맥스 여객기를 생산하던 시애틀 인근 자사 공장 직원 약 12,000명을 해고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어요. 왜냐라고 한다면 인력을 감축했을 때 생산 라인을 만약에 재가동한다라고 본다면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요. 그러니까 이거죠. 보잉은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너네 지금 생산하지 마, 멈춰라고 했지만 이게 곧 끝날 거라고 보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잉은 필사적입니다. 정부에 무려 77조의 지원을 요청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GM의 파산 전철을 받는 미 상징 보잉이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GM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당시 GM의 직원이 23만 명이었고요. 협력사까지 합치면 약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GM 같은 경우 금융위기 때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해서요, 추후에 오바마가 2009년도에요 지분을 60%를 사줘요. 그러니까 망하는 걸 막아준 거예요. 정부에서 약 500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3년도에 졸업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정부는 약 100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기업을 살렸습니다. 당시 GM도 파산을 했고, 그 당시 미국이 이 GM에 쏟아부은 돈만요 134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20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얼마인가요? 77조죠. GM이 요청한 금액 20조보다도 3배나 많은 금액을 요청했어요. 이를 볼 때 얼마나 지금 보잉의 상황이 심각한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우리 GM,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대차가 파산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나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GM은 파산 보호를 했었고, 이번에도 보잉이 과연 파산 보호를 신청할 수 있지 않나, 지금 엄청나게 우려감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GM처럼요, 아마도 이번 트럼프는 절대 보잉을 망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이 GM은 지금 파산을 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위에도 보셨지만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잖아요. 그죠?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죽으면 경기가 침체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경제 구조상. 그런데 이 GM이 그 당시 실업자가 100만 명이 나올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당시 금융위기 때 실업자가 800만 명에서 1000만 명까지 늘어났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미국 사태가 어떠냐면요, 이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실업률이 3%대가 굉장히 경제가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이 100만 명이 나면 쓰나미처럼 되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살린 거예요. 근데 지금 보잉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보잉 직원은 1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GM은 23만 명이면 뭐 절반 정도인데, 보잉의 이제 직간접까지 다 합치면요 250만 명이라고 합니다. GM보다 2배가 더 많아요. 우리 자동차를 만들 때도 현대차가 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중소기업들 부품들 다 해서 분업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잉사도 아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비행기 하나 만드는데 1300억입니다. 1300억짜리 만드는데 보잉이 다 만드는 게 아니라요. 수백 개의 기업들이 부품을 납입해서 만든다는 거죠. 그 기업들이 보잉이 쓰러지면 줄도산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깜짝 놀랐어요. 무조건 살려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잉이 77조를 달라고 했어요. 정부한테. 그죠? 그랬더니 이제 질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 과거처럼 GM 지분 약 500억 해서 60% 사줬잖아. 그러니까 위기기업 지분 인수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요. 트럼프가 리얼리 오케이. 언제든지 준비했어 라는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왜? 만약에 보잉이 파산을 한다면 이번에 미국은 정말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굉장한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보잉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도 보셨지만 단순하게 상업용 비행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국방력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는 아마도 무조건적으로 살릴 겁니다. 하지만 GM 같은 경우도 약 20조 원을 도와줬지만 결국 파산보호를 신청했듯이 이번에 보잉한테도 77조를 준다고 하더라도 파산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는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현실화된다면 정말 아까 증시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조금 위로 올려보면 우리 아까 처음 증시가 그렇죠? 지금 여기서 끝나길 바라죠. 그죠? 누구나 다 여기서 끝나거나 V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멈춰서 이렇게 가길 원하는데 근데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조금 갔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발점이 보잉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이런 대기업이 파산을 하면 그런 징조가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금융위기도요. 한번 1차 파동이 나왔고 2차 파동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 부분에 이때 누가 파산했냐면 세계 투자은행 4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어요. 이 회사가요. 당시 파산했을 때 부채가 얼마냐면요. 그러니까 790조 원 정도였어요. 정말 어마무시했거든요. 6천원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 기업이 파산하면서요. 추가적으로 쭉 밀렸어요. 여기 딱 선 그어 보면요. 이때율이 어느 정도 40%나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보잉 사태도요. 만약에 생각하기도 싫지만 보잉이나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 도산이 나면요. 정말 1200? 진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금을 많이 갖고 아직 바닥이 확인될 때까지는 조금은 몸을 추스려야 될 때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요. 와, 기사 보세요. 미국서만 8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경제적 쇼크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실업률이 9%가 넘을 거라고 봤어요. 이 9%를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08년도 때 이게 이제 실업급여인데요. 실업률로 따지면요. 이 10% 정도예요. 이 금융위기 때 사상 최악의 경제가 멈추는 쇼크가 왔었는데 그때 실업률이 10%인데 이번에 지금 이번 사태가 9%가 넘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금융위기까지 급의 지금 엄청나게 큰 경제 폭풍이 올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씩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요. 지금 NH투자증권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부분이 경기 불황이에요.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세요. 몇 프로인가요? 여기가 지금 1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실업률이 높을 때는 미국 경제가 좋지 않고 경기 불황이 왔거든요. 지금은 매우 좋아요. 보세요. 자연 실업률 정도예요. 3% 정도거든요. 미국 경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미국은 경제 70%가 소비입니다. 실업률이 적다는 건 뭐죠? 돈을 계속 버니까 소비가 계속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실업률이 골드만삭스에서는요 9%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갈 거래요. 물론 골드만삭스가 좀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거고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아까 위에도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4천조 말도 안 되는 금액의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보잉은 77조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 77조 정말 돈 달라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미국 항공사 구제 금융을 500달러 요청했어요. 근데 보면 미국 항공사들이 몇 개의 기업들이 다 합쳐서 우리 500억 달러 좀 줘. 61조로 말했는데 한 기업이 정부한테 600억 달러 줘.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국가로 치면 이탈리아, 항공사를 비롯한 보잉. 지금 이게 어떻게 터져가지고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갈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지금 조금씩 우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